10억에 낙찰받은 강남 아파트가 30억이 되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5억 2,800에 낙찰받았는데 최근 실거래는 13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오르기 직전에 산 아파트는 빠져도 2배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도서증정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10분만 들여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부가 있었다 이 책을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달천님 투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마포의 42평 아파트를 5억 2,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점 18억에서 최근 실거래는 1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2013년 10억에 낙찰받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가 30억이 되었어요. 부동산 투자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묵히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게 지금 안 오른 게 있냐고 할 수도 있어서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4월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최저가가 2억 2천이니까 2천만원 싸게 산 거죠. 전세는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5구제곱미터 아파트가 2천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아파트를 누가 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거래되는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생각을 전환해서 임대 수익만 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전주의 다세대 빌라인데요. 대지 6평, 전용 면적 9평짜리 빌라입니다. 작년에 1억 9천에도 낙찰을 받은 물건이 다시 나와서 저번 달 2023년 8월 21일에 1,000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물론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은 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수익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이런 물건을 해서 월세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0만원으로 도박처럼 주식을 하느니 차라리 이런 물건을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서 경매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임대인이 되어서 월세를 받아본다는 것은 항상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해보는 다른 쪽 포지션이 되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물건은 무려 125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인원이 많다는 것은 낙찰가가 올라가죠. 오피스텔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임대료가 1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7, 8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 물건은 월세 140만원으로 세팅했다고 해요. 보증금을 적게 받고 단기 임대로 돌리면 임대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금을 줄이고 대출이자를 내고 수익 구간에 들어오면 좀 세게 낙찰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제가 받은 빌라인데요. 입찰 인원이 4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가서 살 수 있는 시세에 낙찰을 받았어요. 비싸게 받은 이유는 대출을 풀로 땡겨서 임대 수익만 보고 받았습니다. 1억 1,520만 9천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은 1억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에 55로 월세 세팅했어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공매로 받은 양평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가 7억인데 우선 이 감정가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대지 300평대 물건인데 3억 6천이면 땅값이 평당 100만원 정도네요. 위치도 도로에 붙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물건은 전세가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정말 잘 받은 거예요. 저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가서 쉬었다 오는 이런 세컨 하우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상가인데 신건에 들어가서 감정가 1억 3,800만원짜리 물건을 109%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있었지만 낙찰 받자마자 8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해요. 상가는 임대료가 곧 매매가입니다. 상가는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조절해달라고 하면 임대료는 그대로 하고 렌트 프리로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죠. 이건 제가 받은 상가인데요. 주변 상가들이 다 공실이라 임대료가 저렴했지만 주변 상가들이 다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겁니다. 공실이 채워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상가 역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가 역시 싸게 사서 묵히면 되지만 주거용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요. 주거용은 잘못 받으면 주거용이죠. 상가는 잘못 받으면 상가집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대출을 활용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를 할 거라고 정했으면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셀프 마감일을 꼭 정해야 해요. 마감 날짜가 다가온다는 생각에 초능력을 불러옵니다. 마감의 힘은 실로 강력해요.
이 데드라인은 우리가 소위 박차를 가하게 만들죠. 영어로 데드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1864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였던 앤더슨빌 감옥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이른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감이 진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원리는 바로 이거인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임박할수록 선수들의 발이 빨라지고 격투기 선수들은 가드를 내리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 막바지에는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을 텐데 경기 마감이 임박하면서 초능력 같은 힘이 생겨납니다. 추성훈이 아오키랑 경기하시는 거 보셨나요? 힘이 다 빠졌는데 펀치를 정말 정신력으로 몸으로 이렇게 날리죠. 즉 마감을 정하는 이 행위는요, 우리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작용의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할 때 최대의 고민은 바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다고 해요.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최신 기술에 대해 기사를 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매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원고 마감까지 자료를 찾고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덕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데드라인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가혹하리만치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어요. 이것이 안철수의 성공 비결입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투자 사례, 책 리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저 또한 공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다, 건물주가 될 거다, 부동산 투자를 할 거다, 삶의 계획에 있어서 대부분 마감을 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만 부자 되는 날짜가 없죠. 100억 건물주가 된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마감일이 없어요. 데드라인을 정했다면 큰 목표를 잘게 쪼개보세요. 1년 안에 월세 100만원을 만들고 싶다면 6개월 안에 월세 50만원, 3개월 안에 25만원, 2달 안에 낙찰 1건, 한 달 동안 입찰 5번, 일주일에 임장 1번, 매일 1시간씩 물건 검색, 이렇게 역산 스케줄링 하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던 일들이 하나 둘씩 진행이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 5천만원 번다 이게 아니라 월 440만원씩 번다. 연 3천만원 모은다 이게 아니라 월 200만원 모은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 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미 많은 걸 지나쳐온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 늦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추석 지나고부터, 내년부터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읽어보시고 입찰 도전하세요. 공부만 하다가 입찰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육아 때문에, 일이 바빠서는 핑계가 못 돼요. 시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1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못 지킨다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못 지켜도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장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의 투자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시작했다가 위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죠. 특히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한문으로 위는 위험을, 기는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어쩌면 저처럼 진짜 처절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 제대로 각성하면 신기하게 이게 또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도서증정 이벤트는 모의 입찰로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25445 인천 만수종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억 2,800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9월 6일 최저가 1억 1,172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댓글로 예상 낙찰가를 적어주세요. 댓글이 수정되면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고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상 낙찰가를 수정하시려면 댓글을 다시 작성해주세요. 9월 6일 이후 매각 기일날 작성된 댓글도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진짜로 입찰한다는 생각으로 시세 파악하시고 모의 입찰하시길 바래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빨간 테두리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10분을 선정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만수조공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의 입찰 결과와 이벤트 당첨 발표를 해드리고 제 낙찰 사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도서 이벤트 늙어서 노는 부동산 교과서 도서 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상 10분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제 메일로 성함, 연락처, 책 받을 주소, 본인 확인용 화면 캡처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용 캡처는 유튜브 어플 실행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안 보내주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